정부가 31조 원 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돈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매듭부입니다. 부동산 흐름, 매일 저와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생지원금은 왜 집값과 연결될까?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다를까? 한국은행이 다시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5년 현재 정부는 1차, 2차 추경을 통해 총 지출을 703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만 31.8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시 부동산을 자극하는 건 아닐까? 사실 비슷한 일이 불과 4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췄던 그 시기, 각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은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고 한국도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그 결과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폭등. 실제로 한국에서는 2020년 말부터 서울, 수도권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 차이는 바로 돈의 출처입니다. 2020년 당시 한국은행은 국채를 단순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직접 찍어냈습니다. 이건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과 같은 방식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본원 통화가 급증하게 됩니다. 본원 통화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가장 기초적인 돈입니다. 이게 늘어나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수 있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갔을까요? 소비에도 쓰였지만 결국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한국은행은 단순 매입을 멈췄습니다. 즉, 이제는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찍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까요? 1. 기금 활용 국민연금, 외환 보유기금 등으로 마련 가능하고 2. 국채 발행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중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 효과입니다. 정부가 자금을 빨아들이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때 한국은행이 다시 개입하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다시 직접 사들인다면 그때부터는 양적 완화의 부활입니다. 즉, 본원 통화 증가, 시중 통화량 확대, 자산시장으로 돈 유입, 부동산, 주식의 가격 반등 가능성. 이 공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떤 경로를 밟을까요? 지금으로선 기금 활용과 국채 발행 중심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단순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 다시 한국은행이 개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유동성 확대의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 신호를 늦춘다면 2020년의 대자비처럼 다시금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특히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 경우 심리 회복과 자금 유입이 겹쳐 수도권 인기 단지부터 반등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그 뒷단에는 정부의 재정 구조, 한국은행의 자산 운용, 그리고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한 돈 풀기라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개입하면 본원 통화가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의 출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그 끝엔 또 다른 자산 가격의 파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더 강한 뉴스로 돌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